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하로동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로동선의 뜻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로동선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하로동선. 이 하자는 여름 하자입니다. 여름하. 로, 화로로자죠. 화로. 이 한자는 겨울 동자입니다. 이 한자는 부채선. 화로동선을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 그런 뜻입니다.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 그런 뜻이죠. 한비자의 세난편은 유색객이 군주를 유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비자 보실까요? 한비자는 어떤 인물일까요? 한비자.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 정치 철학자, 사상가, 작가입니다. 또 책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세난편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난을 보시겠습니다. 세난. 세난. 이 한자는 보통 우리가 말씀설이라고 많이 하는데 말씀설, 또 달랠새,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달랠새. 달랠새, 이 한자는 어려울 난이죠. 어려울 난. 그래서 세난 그러면 달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달랜다는 말은 뭐 어린아이를 달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서 내 의견에 찬성하도록 만드는 것을 유세라고 그러죠. 유세. 달랠새는 유세라는 뜻입니다. 유세.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유세를 하러 많이 다니죠. 그것은 지식이나 청산유수 같은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산유수 보실까요? 청산, 유, 수. 청산유수. 청산유수는 한자 그대로 하면은 풀을 청자죠. 이게 풀을 청. 이 산자는 보통 우리가 매산이라고 그러는데 요 사이에는 산산이라고 많이 합니다. 산산. 또 유자는 흐를 유. 흐를 유, 물수. 그래서 청산유수를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푸른 산과 흐르는 물, 그런 뜻입니다. 푸른 산과 흐르는 물. 그런데 이 청산유수는 푸른 산과 흐르는 물, 그런 뜻도 있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말을 막힘없이 잘하거나 그렇게 하는 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주가 명예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경우에 재물을 논한다면 속물근성이라고 욕을 합니다. 또 반대로 재물의 뜻이 있는데 명예를 논한다면 물정에 어둡다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또 군주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말을 하면은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보통이 아닌 놈으로 여겨서 꺼리면서 또 다른 것을 논하면
앞뒤도 재지 못하는 무능한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세의 핵심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가 원하는 것을 논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매우 쉬운 것 같지만 한비자 자신이 유세에 실패해서 결국 사약을 받고 죽어야 했던 점을 본다면 유세가 정말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후한 시대의 정치인이자 대학자였던 왕충은 만년의 관직을 그만두고 향리에 들어앉아 저술에 전념했는데 그 중의 하나에 논형이 있습니다. 논형 보시겠습니다. 논형. 이 논형은 왕충이 지은 책 이름입니다. 논형은 무려 30년에 걸친 역작으로 당시 세태를 비판함으로써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일하는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중 봉우편에 보면 출세가 꼭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시기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비현실적인 재능이나 학설을 가지고 그것도 여름의 난로나 겨울의 부채 같은 식의 진언만 하고 군주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서도 오히려 화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왕충은 군주와 신하가 서로 인연이 닿지 않으면 유익한 진언을 해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반대로 군주의 부덕을 지적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여름의 화로라고 해도 그것으로 젖은 것을 말릴 수도 있고 겨울의 부채라고 해도 그것으로 불씨를 일으키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유용하기가 마련입니다. 무용지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로동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철에 맞지 않는 물건이나 격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여름철의 화로나 겨울철의 부채는 맑은 날의 우산이나 비오는 날의 집신처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무릇 모든 물건은 그 쓰이는 시기가 따로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설 안에도 아이스크림을 먹듯이 겨울철의 부채라고 해서 전혀 쓰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는 숯불을 피우거나 무당들의 푸닥거리, 남사당패의 줄타기에는 사철 구분 없이 부채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동선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 아닐까요? 당장 쓸모가 없는 것을 하루동선이라고 하지만 훗날을 위해서 미리 물품이나 일을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람 역시 언젠가는 크게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갈고 닦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물건을 언제 어디에 이용하느냐가 문제이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물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동선과 반대되는 사자성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갈동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갈동구. 갈, 동, 구. 갈, 동, 구. 이 하자는 여름 하자입니다. 갈은 칡입니다. 칡. 칡갈. 겨울동, 가돛구.
여기서 이 갈자는 칡이라는 뜻도 있고 또 칡껍질로 만든 삼배옷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겨울동 이 갓옷구는 가죽으로 만든 옷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는 여름철의 배옷과 겨울철의 갓옷,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배옷을 입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가죽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 한자는 하루동선과는 반대되는 사자성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생활에서 하루동선이 사용될 수 있는 예를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하루동선처럼 전혀 시기에 맞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그의 기술은 하루동선과 같아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장님이 회의에서 하루동선 같은 의견을 내놓아 모두가 당황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